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피아트 500X인데요. 레니게이드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집의 레니게이드가 그래도 집의 일원으로서 투박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현재 500X는 조금 더 도시적인 그런 아기자기한 차의 멋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500 시리즈가 그렇듯 패션카로서의 면모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럼 피아트 500X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피아트 500은 1957년 첫 등장한 이후 많은 파생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외건과 같은 형태도 있었고, 졸리라는 이름의 독특한 오픈형 모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00 역사에 SUV 라인업이 추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500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 색상이 독특하죠? 브론조 마그네티코 오파코라는 이름의 색상으로 순정 상태로 무광 색상이 제공됩니다. 이외에 수입차로서는 상당히 다양한 11가지의 외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형제 모델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시승 차량은 최상급 트림으로 패들 시프트나 8개 스피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는 허리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다소 불편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 스포크가 지나치게 굵기 때문에 그립감도 좋지 못합니다. 뒷좌석도 좁은 편에 속하고 헤드룸도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한국형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500X는 지프 레니게이드를 기초로 개발됐습니다. 덕분에 피아트 500 라인업 최초로 4륜 시스템이 장착됐는데요. 미국 스몰 오버레 테스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안전 성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리면서 느껴지는 500X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피아트 500X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주행안전장치 등은 해제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모델의 특성상 D레인지 정도만 활용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차가 나가는 느낌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엔진은 2.0L 디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여기에 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도 3가지 타입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데요. 현재는 오토 모드에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금 특징이 있다면 스티어링 휠이 다소 좀 묵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성 운전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불만을 내실 것 같진 않지만, 여성 운전자들이 조작하기에, 특히나 이제 유턴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의 조작량이 많아지겠죠. 이때는 조금 힘이 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돌렸을 때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조금 더 묵직해지기 때문에 좀 필요 이상의 세팅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또한 스포츠 모드에 설정을 하게 되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리스폰스가 조금 더 확보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이렇게 장시간 타봤을 때는 그냥 오토 모드 정도에서 주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주행을 할 때 이때 좀 아쉬움이 나오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조금 커 보이는 경향은 있는데, 손에 이렇게 쥐었을 때 뒤쪽이 너무 이렇게 뭉툭하게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손이 착 감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 앞쪽 면을 보시더라도
이런 굴곡을 살려서 그립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네, 현재의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뭐랄까, 카메라로 얘기하자면 다른 차들이 뭐 DSLR 정도의 그립을 보여준다면, 현재 모델은 그냥 밋밋한 저가형 똑딱이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중앙부가 조금 불룩한 느낌이어서 이렇게 운전자를 잘 잡아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은 좀 아쉽네요. 주행을 할 때, 네, 저속 환경에서 주행을 할 때 약간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속도를 좀 줄여볼까요? 네, 가속 페달을 이렇게 툭 하고 밟았을 때, 저속 운행에서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구동계 쪽에서 둔탁하게 툭툭 때려주는 그런 진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 이러긴 하는데, 향후에 이 문제를 좀 잡아낼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저속 환경에서 가속을 해나갈 때, 네, 가감속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좀 힘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네, 현대 기아차의 그 1.7 디젤 엔진 같은 경우가 저속에서 좀 힘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데, 현재 모델은 2리터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저속에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이 되네요. 반면 가속 페달을 다시금 이렇게 밟았을 때, 네, 부스트 압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서 사용할 때는 충분한 가속 성능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엔진은 14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낼 수 있고 최대 토크는 35.7kgm인데요. 수치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조금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최근에는 뭐 국산 모델들도 160에서 180마력대를 뽑아내는 만큼 피아트 역시도 성능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속 구간에서의 리스폰스 확보는 일상에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튜닝을 다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네요. 반면 칭찬할 부분도 있는데요. 코너링 성능입니다. 일단 차체 자체가 아주 견고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성격에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거기에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도심 환경에 상당히 잘 어울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어떤 안정감을 추구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장점을 보여주고 승차감을 그렇게 많이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승차감이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승차감을 적정하게 잘 구현해 주는 만큼 이 서스펜션에 대한 만족감은, 네, 그래도 뭐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타이어의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3입니다. 사실 이 차와는 어울리지 않는 타이어인데 그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참고로 어지간한 중형급 세단과 비교해도 어떤 코너에 들어갈 때 진입속도 또한 탈출속도 부분에서 크게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좀 이제 고출력의 사륜구동에 비해서 탈출을 할 때 이렇게 힘차게 밀어붙이고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목격하기 힘들고, 네, 그래도 뭐 차의 성격이나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마일드하게 쭉 밀어붙이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고속주행 안정감 역시도 충분한 수준인데요. 저속에서는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고속으로 도약할 때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속을 해서 고속 영역에 도달한다는 점도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피아트 500X의 가속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대 초반 정도를 마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네, 10점 한 4, 5초 정도를 꾸준하게 보여준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최고 기록은 10.1초를 세워 주었고요. 네,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제동 시스템에 대한 그 신뢰도는 그래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핸들링은 SUV로서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어떤 그 담력 자체가 조금 아쉬움이긴 하지만 이를 제외한 차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레니게이드와 비교를 한다고 해도 온로드 환경에서는 현재 500X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단지 아쉬움을 꼽자면 진동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현재 이제 자동 변속기가 9단인데 연비를 감안했기 때문인지 상당히 낮은 RPM을 고수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RPM이 낮아진 상태에서 약간 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때 아무래도 부하가 걸릴 수 있는데 이때 진동이 넘어온다는 점은 다소 좀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아이들에 있는 경우라고 해도 진동의 양이 평균적인 디젤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만큼 향후에 이 MVH에 대한 튜닝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에어컨을 가동시켰을 때 스티어링 휠 등으로 넘어오는 진동의 양이 확연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점도 향후에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피아트 500X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도심 환경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저속 환경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일정하게 갈 때는 연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지만 가다 서다 특히 이제 정지 상태에서 오토 스탑 기능이 작동할 때 연비를 상당히 많이 올려주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제조사 발표 수치보다도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환경에 따라서 연비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피아트 500X. 사실 이 피아트가 초기에 500 시리즈를 내놨을 때 무지막지한 가격을 불러서 상당히 좀 시장의 외면을 받았었고 아직도 그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500X 현재 이 풀옵션 모델의 경우가 이제 4천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데 굳이 뭐 경쟁 상대를 꼽자면 같은 그룹사의 이제 집에 레니게이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취향에 따른 문제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레니게이드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른 차로 즐길 수 없는 어떤 세미 오프로더로서의 능력까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 거기에 반해서 현재 이 500X 어떤 패션카로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의 인지도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 미니의 컨트리맨 쪽을 생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뭐 디자인 등은 개개인의 취향일 수 있고요. 어쨌든 피아트가 뭐 이렇게 참 오랜만에 차를 내놓긴 했는데 아쉽게도 뭔가 이렇게 확 잡아 끌리는 그런 요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도 아주 넓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용을 할 때 특히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넓은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건 맞긴 한데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만난 피아트 500X. 네, 뭔가 이렇게 대중한테 어필하는 데 있어서 확 하고 잡아끄는 요소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나 FCA 쪽의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그다지 이렇게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소비자들을 조금 더 잡아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패션카로서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는 가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도어 패널,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는 좀 싸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만졌을 때 질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피아트로 거듭나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피아트의 패션 사륜구동 SUV 500X를 만나봤습니다.